답변 기회 요청하셔서 법무부 장관님 예. 국무회의 언제 참석하셨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수행비서가 다 확인하셨겠죠. 시간 장관님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죄 공범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아니 저는 내란죄라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의 선포자는 대통령이지만 계엄령을 의결한 건 국무위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가셨잖아요.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 거기에 의결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부장 의견 안 하셨어요?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령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니까 심의할 때 의견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다들 많은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 어떤 의견 내셨냐고요? 저도 다양한 그런 의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셨냐고 찬성하셨냐고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습니까? 가능하다고 피력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방향은 있을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맞으세요? 법률적 해석을 하셔야죠 대통령에게. 거기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의견 내셨냐고요? 긍정적으로 내셨냐고요? 그럼 대통령이 법률적 요건을 법무부 장관과 상의도 안 하고 계엄령 선포합니까?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아니 없습니다. 상의는 안 하셨겠죠. 의견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개별적인 의견이 그 상황에 대한 의견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정리해 대한 주세요. 이야기가 네. 많았습니다. 4일날 그러면 행안부 장관하고 대통령 안 가셔서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친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이야기를 감찰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친목으로 만났다는 게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네. 사의를 다 표하고 정리해 주세요. 다시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 다 다른 약속은 취소됐으니까. 자, 정리해 주세요. 송년회 아닙니다. 잠깐만요. 법무장관님. 예. 대통령 안가에 갔던 차량이 찍혀서 보도가 됐던데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가에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내란죄 재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란죄 지금 재판 자, 어떻게 할지 잠깐만요. 얘기해야지. 왜 전혀 만났는지 다 밝혀지겠죠.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는 법원 행정처장님 예. 답변이 좀 실망스럽고요. 예. 그리고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 예. 내지는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고 또 법무부 장관도 법률가 아닙니까?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입국 닫고 한마디도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포고문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포고령 1호가 돼 있으면 법률가들께서는 무슨 얘기냐? 헌법 77조를 봐라. 사망에 뭐라고 돼 있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지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또 뭐라고까지 돼 있냐면 폐회 중에 비상계엄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열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폐회 중에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그럼 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지 말지 당연히 해제한다고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77조 사망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왜 먼저 말을 못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말을 못합니까? 이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입국 닫고 눈치 봤습니까?
다행히 시민들이 계엄군 모금으로 막아서고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담 뛰어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뛰어넘었고 이재명 대표도 담을 뛰어넘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담을 뛰어넘다가 얼굴부터 떨어져가지고 부상까지 당했어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포고령 1항은 명백히 헌법 77조 3항 위반이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 불안감이 덜했을 거 아니에요. 제때 말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변명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열받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금방 알았어요 이거. 국회가 만약에 명령 해제 의결 못해서 어떡합니까?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당시에 비겁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겁났다. 용기가 없었다. 차라리 이렇게 자기 양심 고백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지난 3일 저녁 그리고 4일 새벽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0여 년 만에 비상계엄 그리고 또 우리 신성한 민해전당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한 성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머리 숙여서 송구스러운 마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법사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주무 상임입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믿기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 이 사태 그 와중에 어제 바로 이 신성한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검찰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한 탄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시간 마음에 들지 좀 않아도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 계속 하세요. 예, 질서 좀 잘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터 잘 지키시고요. 경고를 아무데나 남발하지 마시고요. 발언하세요. 개입하는 분들한테 경고 좀 엄중하게 주세요. 발언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예, 감사원은 대통령은 어떤 기관입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결정한 예산 그리고 국회가 입법한 입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각 기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각 기관에 대한 회계 검사와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우리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에서 대행정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야말로 가장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장님을 어제 바로 민해전당 이곳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의원, 의법, 행위가 있을 때 가장 엄중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선언을 수행을 지원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찍지 않은 분까지도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 수행하는 분입니다. 그 국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갖다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잘못된 행위라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를 갖고 감사한 걸 갖고서 표적 감사라고요? 그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이 저지른 과거의 비리는 덮어두는 것이 감사원의 진정한 직무입니까?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 하고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갖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매도하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회가 탄핵 권한은 있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 그러한 엉터리 무자비한 탄핵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국회의원 비상계획에 당선하게 되냐고요? 여기 우리랑 싸우러 왔으니까 존경하고픈 자, 정청래 위원장님, 존경하고픈 법사위 민주당 그리고 야권 의원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표결 평론을 통해서 입법 쿠데타를 이 신성한 미래전당 국회에서 어제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상경을 의원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픈 야당 범야권 의원 여러분, 제발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이 신성한 민의 전당에서 헌법 파괴 행위 하지 맙시다.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시대 정신을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자, 다들 엄중하게 여러분들을 조용히 하시고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도 여러분들의 이 앉아주시고. 무질서한 행위,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어제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뿐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자, 조용히 하세요. 중앙지검장, 의원님들. 자, 일단 발언 기회를 들어주세요. 일단 발언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무질서한 행위를 일삼는 법사위의 현장 바로 잡아주세요. 자. 엄중한 경고 부탁드립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도 일단 앉아주시고요. 존경하고픈 박은정 의원님, 일단 앉아주시고요. 자중하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일단 앉아주세요. 자, 두 분 다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앉아주세요. 자, 두 분 다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앉아주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1분 남았는데 발언 마저 해주세요. 네. 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함으로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화 사태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권의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재판,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과거 헌정사에도 없는 이 만행이 바로 국회에서, 바로 범야권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존경하고 본 야권 의원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길게 하시고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중앙지검 차장검사 일동, 그리고 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 그리고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으로 이렇게 송명성까지. 그 검사들은 이상해요. 자, 정리해 주세요. 제발 우리 법사위 우리부터 아니 좀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아주 헌정질서, 실망스럽네. 부여자는 헌정질서 하루셨는데 손석주는 자. 변함이 하나도 없어. 아주 실망스러워요. 자, 경찰로 들어와서